자, 안녕하십니까. 최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평촌에서 대학 가기. 자, 7번째 시간 경희대 편입니다. 자, 평촌에서 경희대학교 합격을 원하는 학생이면 이 영상을 듣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 반드시 경희대 합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평촌 지역에서는요, 경희대학교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문과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나와서 많이 지원 못하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평촌이다 보니까 대학 생활을 가급적이면 어디서 하고 싶다? 그죠? 서울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이. 그럼 경희대를 쓸 바에는 자, 경희대를 쓸 바에는 그렇죠. 아이들이 어느 대학교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죠? 건국대. 그럼 건국대학교가 경희대학교보다 그렇죠. 좀 낮아 보이니까 건국대가 더 쉬워 보이고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울에 있으니까 건국대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 지역 학생들이면은 경희대보다는 사실 이과생이면 건국대를 좀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를 좀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내신이 2점대 학생 같은 경우는요. 이 경희대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찾아보면 저희 지역에서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국대가 조금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은 경희대 쓸 바에는 건국대 써라.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많이 하시는데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역적인 선호도가 약간 저희가 경희대 국제 캠퍼스라고 합니다. 경희대 국제 캠퍼스. 수원 영통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국대를 좀 더 선호하고 있다 정도까지는 제 말이 틀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면요. 경희대가 약간 우리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좀 유심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경희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자, 교과 전형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약 한 500명 정도의 학생을 뽑는데요. 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70이 들어가고요. 정량평가로, 그 다음 정성평가로 한 30이 들어간다는 거. 자, 교과 전형이지만 정성이 좀 들어간다는 게 교과 전형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최저 등급이 있는데 두 개 등급 합 내신 성적 5등급을 요구를 합니다. 자, 요 전에 보셨죠? 성대, 한양대, 때론 고려대, 때론 연세대, 때론 중앙대, 거기 대부분이 3합 7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죠. 최저가 좀 낮다는 사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경희대학교 교과에서는 뭐 지금 기본적인 얘기는 제가 했고, 근데 지원시 주의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X 학과가 있고요. Y 학과가 있다고 칩시다. 자, 요 모집 인원이 30명이고요. 여기도 모집 인원이 얘는 3명인 학과가 있다고 예를 들어 칩시다. 경쟁률은 10대 1입니다. 그럼 몇 명이 지원한 거죠? 300명. 경쟁률은 10대 1입니다. 그럼 몇 명이 지원한 거죠? 30명의 학생이 지원한 겁니다. 자, 충원 인원을 봤더니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30명이 충원이 돌았고요. 여기서는 3명이 충원이 돌았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학교에서 발표한 내신 70% 컷이 내신 성적 1.8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1.8이라고 딱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자, 그럼 학생 성적이 예를 들어서 1.8이라고 치면 그렇죠. 고민거리가 아예 없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내신 1.8이면은요. 그렇죠. X학과를 쓸까요? Y학과를 쓸까요? 그럼 제가 할 얘기 거의 없죠. 1.8. 학교에서 발표한 내신 70% 컷에 들어가고 뽑는 인원수도 많고 충원도 어떻게 됐죠? 많이 돌았습니다. 그럼 안정적으로 1.8이 지원하면 여기 합격할 확률이 높겠죠. 당연하죠. 인원수가 이렇게 적은 데는 불안하니까 내신 성적이 만약에 1.8 정도 나오는 학생이면 X학과를 그렇죠. 안정 지원하겠죠. 안정 지원. 그런데 1.8 나오는 학생이 그러면은 3명 지원하는데 3명 뽑는데 그렇죠. 안정이란 느낌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좀 불안해 보이죠. 여기 인원수가 많으니까 안정적으로 될 것 같지만 여기 인원수가 적으니까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8은 여기 쓰기 좀 겁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가 만약에 2.0 정도 됐다고 칩시다. 자, 여기 쓰기 좀 애매하고 여기 쓰기 그렇죠.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한 2.2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럼 2.2면은요. 사실 무조건 X학과 쓰면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 충원이 많이 돌아도
제가 몇 명이 지원했다고 했죠? 3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충원이 지금 그치 1배수가 돌았어도 합격자 60명이고 여기는 안정적으로 지원한 학생이 많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그렇죠. 적습니다. 2.2라는 기준 하에서. 그럼 3명 뽑는데 1.8 지원 안 합니다. 이해가시죠? 아무 생각 없는 2.0은 뭐 여기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2.2면은 여기 안 되면은요. 그렇죠.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여길 냅다 지를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이렇게 냅다 지르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고 뭐 요즘 이제 그 유튜브에서 컨설팅하는 분들이 이렇게 찍는 것도 하나의 묘수가 된다. 학생부 교과에서 펑크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 방법을 저 또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를 제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이 안정권이면 당연히 인원수 많은 데 쓰는 거고요. 성적이 부족하다 싶으면요. 인원수 적은 데 쓰는 겁니다. 무조건 인원수 적은 데 쓰는 게 합격할 확률이 더 높다. 자,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요. 추천서, 그렇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경희대학교의 특징입니다. 제가 학과를 놓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자유전공학과가 있습니다. 자유전공. 제가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자, 모집 인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자 수. 지원자 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쟁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원 인원. 그 다음에 대학이 발표한 50% 내신 성적과 70% 내신 성적과 경희대학교는 무진장 친절합니다. 여기 평균 성적까지 공개를 합니다. 자, 자유전공학과에 대해서 작년에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유전공. 작년에 지원자는 187명의 학생이 지금 모집정은 187명의 학생이었습니다. 자, 지원한 학생은 1893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경쟁률은 10.1대 1이 나왔습니다. 자, 모집 정원이 187명인데 약 10.1대 1이었는데 10.1대 1이 경쟁률이었는데 자, 충원 인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원은 몇 명이 됐냐면요. 충원은 271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이 발표한 50% 컷은 1.69가 나오고요. 70% 컷은 1.79가 나오고요. 평균 성적 같은 경우는 1.71이 나왔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무진장 친절한 학교입니다. 무진장 친절한 학교. 그런데 여기서 경희대학교는 다 타 대학과 다르게 자,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 등급을 표시를 해줍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자,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893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이 합격한 두 인원을 제외하고는요. 여기 X라고 불합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X 지금 몇 개 그려야 되죠? 그렇죠. 한 500개 정도 그려야 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엄청 많이 X가 있다. 그래서 아예 이거 빨간색 그냥 줄로 아주 굵은 선 줄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합격한 아이들은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동그라미가 2점대나 3점대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2점대, 3점대에서는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뽑는 인원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한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한 거죠? 그렇죠. 안정으로 지원한 거죠. 안정.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거 합격한 학생입니다. 187 더하기 271을 더한 인원수의 동그라미가 여기 노란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애들은 그렇죠. 1점대 초반 아이들도 합격을 합니다. 그 1점대 초반에 합격한 학생들은 보통 뭐가 되겠죠? 그렇죠. 최초 합격자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요 뒷동네에서 붙은 아이들은 그렇죠. 당연히 이거 어떤 합격자가 되겠죠? 추가 합격자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추가가 돌아. 많이 돕니다. 자, 모집 정원에 비해서 그렇죠. 1점 한 3, 4배수가 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되는 아이들은 때려 죽여도 인원수 많은 학과는 붙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성적이 부족하다면은 성적이 남는다면은 인원수 많은 거 쓰는 거 찬성하지만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렇게 인원수 많은 데 써서 붙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것을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탁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탁과. 자,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공학과. 자, 모집 인원을 보니까요. 자유전공은 187명이었는데 자, 2025학년도에 보니까 입결 사항입니다. 자, 모집 정원은 여긴 2명입니다. 자, 경희대 교과형 전형인데 그럼 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형 전형은 대부분이요. 뽑는 인원은 500명이지만요. 자율전공에서 뽑는 학생들 수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한 250명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학과들이 찢어먹기 때문에 학과당 한 2명 아니면 3명, 많으면 4명, 5명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과는 지금 2명인데 자, 몇 명이 지원했냐면요. 15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럼 경쟁률이 당연히 7.5대 1 나오겠네요. 자, 충원 인원은 1명이었습니다. 1명. 그리고 자, 50% 내신 컷이 1.90이었고요. 70%도 1.90입니다. 그럼 동일한 학생이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2명 뽑으니까. 1등 성적은 아니고 2등 성적이겠죠. 그 다음에 평균 성적을 봤더니 평균 성적은 1.68이 나왔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겁나게 친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등급 대, 2등급 대, 3등급 대. 자, 그럼 대부분 학생, 붙은 학생을 제가 먼저 한번 표시할게요. 왜? 붙은 학생이 몇 명밖에 안 되니까? 3명밖에 안 되니까. 자, 보니까요. 한 1.34에서 하나 동그라미 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1.90에서 50% 컷, 70% 컷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점대 초반에서 이렇게 하나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학생이 3명입니다. 이 학생은 최초합이고요. 이 학생은 그렇죠, 추가 입학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학생을 보면요. 1등급대에서도 떨어진 아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왜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이거겠죠. 최저 못 맞추는 그럼 이런 아이들 2합 5도 못 맞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 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못 맞춰서 떨어진 거고요. 2등급 때 보면요. 떨어진 인원수가 꽤 많습니다. 뭐 3에서 때로는 4에서도 떨어진 인원수가 많습니다. 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어떻게 한번 비벼보겠다고 요 지원한 학생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이 15명 중에서는요. 꽤나 많은 허수가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재수 좋게 요 뒤에서 붙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렇죠. 하여간 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질러볼만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요 뒤에서 붙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때로는. 저 또한 이거 찬성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해 가시죠? 아,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거죠. 제가 내신이 부족할 때라고 치면 사실 요 내신이면은 대학이 발표한 내신보다 부족한 내신이지 않습니까? 인원수 많은 데 쓰지 마시고요. 인원수 적은 데 써야지 붙을 확률이 보인다.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자, 학과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학과 하나만 더. 자, 이번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은 똑같이 2명이었습니다. 16명이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이 당연히 8대 1이 됐겠죠. 자, 추합 인원은 2명이었습니다. 아, 진짜 징글징글 인원 적다는 거 보이시고 추합도 징글징글 안 들어간다는 거 보이시고 자, 그 다음에 각 대학이 발표한 성적을 보니까 이게 1.94고요. 얘도 1.94고요. 그 다음에 얘는 1.78이었습니다. 저 경희대 엄청 좋아합니다. 자, 합격자 내신 등급을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주는 대학은 지금 현재 경희대밖에 없으니까 참 재밌습니다. 자, 4명밖에 안 되니까 제가 동그라미 먼저 치겠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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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4명 떴습니다. 그리고 불합격하셨습니다가 이 안에 몇 명이 박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박혀 있고요. 마찬가지 요 뒤로도 박혀 있고요. 요 뒤로도 지원한 그렇죠. 용기 있는 학생들 많습니다. 하지만 내신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학생들이죠. 설사 수능 최저를 맞췄다 치더라도 이거 내신이 너무 떨어지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것도 좀 유심히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1.94가 50%, 70% 컷입니다. 그럼 요 친구가 최초합이고요. 요 친구가 그렇죠. 최초합이란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내신이 더 좋은 애가 왜 떨어졌죠? 그렇죠. 네, 보이시죠? 요 몇 퍼센트라고요? 정성평가 30으로 뒤바뀐 상황인 거고요. 그럼 요 친구는 추합으로 붙었고요. 요 친구도 추합으로 붙은 요런 꼬라지가 된다. 자, 부족한 내신을 가지고 이 친구 경희대학교가 말한 내신 성적보단 2점대 부족한 학생입니다. 아예 부족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교과에서 인원수가 적은 이런 학과들은 비벼볼 만한 그렇죠. 건덕지가 조금 있다는 거 소개하려고 말씀드린 거고 이 영상 보고 2점대 초반이 질러서 경희대 합격하면 자 평촌의 어머님들 최은성과학학원 아시죠? 자 소고기 한번 사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이고 또 재미없는 얘기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럼 요 지우고 자 교과 전형이 이제 큰 틀 어떻게 들어가는지 감 잡으셨죠?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는 인원수 많은 과가 안정적으로 붙는다는 거 맞는데 점수가 될 때 맞는 얘기고 점수가 만약에 성적이 부족하다고 치면은 인원수가 적은 과를 한번 노려보는 게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경희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학과로 뽑을 때 인원수가 극단적으로 너무 작다는 사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이름 멋있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나오죠. 자, 뽑는 인원수 약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대신 이건 단계별 선발 방식입니다.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한 후 1단계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이 면접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능 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수능 후. 그 원서를 써놓은 다음에 수능 잘 보면 안 가면 된다는 얘기죠. 대신 1단계 합격한 다음에 그렇죠. 면접을 보러 가면은 꽤나 붙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가 그렇죠. 높은 학교가 경희대입니다. 사실 1단계 통과하면 거의 붙었다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충원이 돌아갑니다. 그걸 제가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면접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능 언제 있다고요? 후에.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 근데 그 전에 문과 얘기를 잠깐 할게요. 문과 같은 경우는요. 네오르네상스 전형 이거 합격자 성적 경희대학교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시면 문과에서 3등급 대, 4등급 대, 5등급 대, 때론 6등급 애들도 붙습니다. 당연하죠. 특히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떤 학교 출신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일반고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죠? 그렇죠. 외고죠. 참고적으로 외고는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많습니다. 자, 저희 지역에서 안양외고 학생들 이거 무진장 많이 씁니다. 그 외고에서 자 경희대 문과는 외고를 무지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 그렇죠. 때론 국제고 학생도 씁니다. 때로는 그렇죠. 자사고 학생들. 자사고에서도 문과 학생들 내신은 좋지 않지만 여기 썼을 때 합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자, 제가 이과를 설명하기 전에 문과를 설명한 이유는 경희대학교는 이런 특목고를 그럼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선호합니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경희대 입학처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다 빨간색으로 X 이렇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 안에 눈 크게 뜨고 보시면 3등급 대, 4등급 대, 3등급 대, 4등급 대, 4등급 대, 5등급 대, 때로는 6등급 애들까지 쑥 이렇게 합격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희대 문과에서 이 아이들 서로 한다는 거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과에서는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이과에서도 그럼 자사고 좀 선호하지 않을까요? 자, 그걸 또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화학공학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모집 정원은 11명입니다. 11명. 그렇죠. 교과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는 206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은 18.7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충원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럼 1단계 합격자가 3배수면 몇 명이죠? 그렇죠. 33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합격하셨습니다 하는 아이가 몇 명이죠? 24명입니다. 그럼 선생님 8명이 남잖아요. 이 8명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걸 수도 있겠지만은 떨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면접에 응시를 아예 하지 않아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1단계를 합격한다는 것이 거의 합격 확률을 높인다는 얘기, 틀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1단계를 합격할 수 있는 합격 확률은 무진장 높아진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지금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 내신 컷이랑 70% 내신 컷을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0% 내신 컷을 보니까요. 50% 내신 컷이 1.83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70% 내신 컷이 1.87 나왔고요. 평균이 1.88 나왔습니다. 자, 경희대 장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합격한 아이들 성적대 1등급대, 2등급대, 3등급대, 4등급대. 그 다음에 X는 몇 개를 그려야 된다고요? 요게 206에서 요거 빼면 그렇죠. 한 100 몇 개를 제가 여기다 쭉 그려야 되니까 X 그래도 그려볼게요. 그냥 X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요 뒤에도 있습니다. 지원한 학생도 많고 떨어진 학생도 많고 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은 애들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붙은 애들은 대부분 자, 입학처가 확인해 보시면 2.0 전후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요게 몇 퍼센트 컷이요? 70% 컷이고요. 평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2점대 아이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때론 여기서 4점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4점대 초반 대신 한 명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1명 중에서 4점대 초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게 가시죠? 자, 근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내신을 갖고 내신 어느 정도 나왔던 학생들이고요. 제가 볼 때 이거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요 성적에서 지원했겠죠. 자사고에서 이 내신이면 의대 가는데 이거 지원하겠습니까? 안 지원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원했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건 무슨 고가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사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사고. 자, 서울이 자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자사고에서 그럼 요 정도 내신 성적 나오는 아이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근데 수능 잘 봤습니다. 그럼 요만큼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쑥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인원수가 1단계 합격하고 수능 요때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한 반반 정도 뽑더라고요. 반반. 앞에서 반, 뒤에서 반. 이런 식으로. 자, 학생부 종합전형. 그렇죠. 내신, 일반고만 내신 좋은 게 유리한 거고요. 자사고 학생들은 쓰긴 쓰는데 요 정도 내신 때면 경희대 통과된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사고. 대신 수능 잘 보면 안 가는 아이들이 많이 생긴다 정도까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학공학과만 요러냐? 제가 다른 학과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 자, 뽑는 인원수가 5명입니다. 이건 얼마 안 되네요. 5명. 자, 지원자는 130명입니다. 자, 경쟁률은 그래서 26대 1 나왔습니다. 자, 추합 인원은 4명이었습니다. 자, 합격한 학생들은 9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 성적 1.87 나왔고요. 50% 컷이. 그 다음에 2.02 나왔고요. 그 다음 평균은 2.06이 나왔습니다. 평균이 제일 낮네요. 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대, 2등급대, 3등급대, 4등급대. 자, 떨어진 거 많은데 제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합격한 아이들 분포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요. 거의 대부분이 요 정도 내신 한 1.4에서 한 2.1 정도의 내신 나온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도 딸랑 하나 붙었습니다.
자, 4.1이나 한 4.2 정도 되는 학생 하나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 하면은 그렇죠. 요즘 컴퓨터 관련 학과 그렇죠. 주가 높으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성적 잘 나오면은 그렇죠. 빠지겠죠. 이런 맥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또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이 계시겠네요. 최연성이 저 새끼는 특정 이런 것만 보여주려고 해서 세뇌 교육 시킨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럼 좀 더 이런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제가 그럼 학과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화학공학과나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 같은 경우는 국제 캠퍼스라고 해서 수원 영통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대 아시죠? 약학과 같은 경우는 본교에 있습니다. 10명 모집 정원이었습니다. 자, 지원자는 500명입니다. 어떻게 500명 딱 맞아떨어졌나? 그럼 경쟁률은 50대 1이었습니다. 자, 충원은 10명이 들어갔습니다. 합격자 50% 컷은 1.15였고요. 그 다음에 70% 컷은 2.97이었고요. 2.93이었네요. 2.93이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2.27이 나왔습니다. 자, 1등급 대, 2등급 대, 3등급 대, 4등급 대. 자, 빨간색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빨간색. 제가 몇 개, 480개의 X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합격한 애들만 보면요. 합격한 애들은, 그렇죠. 여기 몰려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다가 3등급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당연히 이거 일반고 3등급에서 여기 들어가는 아이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학은 일반고랑 자사고랑 똑같이 놓고 평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아이들 수준이 다르니까요. 이 3등급이랑 요 1등급 초반대 애들이랑 모의고사 성적 비교해도 얘네에 비해서 뭐 월등히 나쁘다? 절대 그런 일 안 생기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요 정도까지. 자, 제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평균 50, 여기 지금 제가 70% 컷을 이렇게 썼습니다. 70% 컷. 그럼 우리 아이가 내신이 한 2.1, 2.2, 2.3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요걸 본다고 하면 요건 안 된다 치더라도 아니면 70% 컷이니까 혹시나 한번 질러볼까 하는 생각 들고 2.02, 2.93이니까 이것도 될 거, 그렇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요 내신 등급에 분포된 아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요 정도 나오는 성적의 친구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1단계 아예 통과 못하고 끽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 정도 성적이면 저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차라리 종합전형 쓸 바엔 차라리 교과에서 뻥끗 터지는 걸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럼 다시 아이가 그렇죠. 아이가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억울하면 뭐 하라고요? 내신 더 올리라고요. 그럼 내신 몇 점대 만들라고요? 한 1.6, 1.7 정도 맞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요 정도 성적을 올려놓으면 아이는 또 경희대를 안 쓰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기 나온 성적보다 최대한 아이들은 대학을 잘 가고 싶어서 물론 이 영상을 듣고 있겠지만은 하여간 저라면은 요건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자, 평촌에서 대학 가기 경희대 편이라고 했는데 왜 우울한 얘기만 자꾸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이제 좀 우울하지 않고 기분 상쾌해질 수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평촌에서 과학학원 20년 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경희대학교 간 학생들 많습니다. 정말로. 근데 대부분 어떻게 갔냐고요? 확인해 보면 대부분 정시로 갔습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정시로 뚫기가 수시보다 더 쉬운 학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군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 자, 모집 인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명입니다. 30명. 30명. 그럼 아까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교과 아까 전에 몇 명이었죠? 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이 몇 명이었죠? 11명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월등히 인원수가 많네요. 모집 인원수가.
자, 142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면요. 4.9대 1이었습니다. 4.9대 1. 경쟁률도 낮네요. 훨씬. 아까 전에 교과가 한 10대 1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합이 한 20대 1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4.9대 1. 그 다음에 충원 인원입니다. 그럼 자, 충원 인원 살펴보니까 충원 인원은 16명이 돌았습니다. 이건 좀 많이 돈 건 아니네요. 많이 돈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아주 친절하게 요런 걸 하나 썼습니다. 사탐 선택자 중에서 그럼 여기 붙은 학생은 얼마였는지를 경희대학교 입학처는 소개를 합니다. 빵프로입니다. 아이들은 흔히 생각하죠. 사탐런이라고 해서 사탐 선택하면 정시로 대학 잘 갈 것 같지만 사탐 선택해가지고 이과에서 지금 정시로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 간 학생은 아예 없다는 것도 표시해 줍니다. 자, 그래 놓고 아주 친절하게 국어, 수학, 탐구 대신 경희대학교는 평균 점수를 얘기해 줍니다. 평균, 그 다음 영어. 그래 놓고 대학은 80% 컷이 아니라 80% 평균 점수라고 공개를 합니다. 자, 대학은 성적을 높게 포장하는 게 좋죠. 80% 컷이 아니라 평균. 무슨 말인고 하니 10명을 뽑는데 그럼 80% 컷이면 몇 등의 성적이죠? 그렇죠. 8등의 성적입니다. 그럼 80% 평균 성적이면 이게 몇 등의 성적이죠? 그렇죠. 4등이나 5등 정도의 성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희대 입학처가 발표한 이 80% 평균 성적에 있는 학생이면요. 그렇죠. 정시로 경희대학교 갈 때 무슨 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정권이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경희대학교 대학은 발표를 어떻게 한다? 평균 점수로 발표한다. 대부분 컷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발표해야지 점수대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 높게 형성된다. 이 높게 형성된 이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안전빵이다. 안전빵. 떨어질 이유는 죽어도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국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평균이 86.75라고 나왔습니다. 86.75. 그 다음에 수학은 94. 빵빵이라고 나왔습니다. 탐구 평균은 88.56으로 나왔습니다. 88.56. 영어 평균은 1.5 등급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거 보이시죠? 국어는 대부분 경희대학교 가는 아이들이 몇 등급 받고 간다? 그렇죠. 3등급 받고 간다. 수학은 대부분 몇 등급 받고 간다? 그렇죠. 2등급 받고 간다. 탐구는 몇 등급 받고 간다? 2등급, 3등급이 섞여 있는 아이들이 간다. 영어는 1등급이나 2등급 받는 아이들이 가는 게 그렇죠. 소프트웨어 융합공학과라고 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 전과목 평균으로 2점 수능 점수 평균은 2.23? 이해 가시죠? 한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는데 이 평촌이라고 하는 동네는 꽤나 정시 준비 열심히 해주면 수능에서 요 정도 성적 따는 건 크게 무리가 없는 동네입니다. 너무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나군에 있는 학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화학, 공학과.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뽑는 인원수 당연히 교과나 그렇죠. 종합보다 많습니다. 31명이었습니다. 자, 지원자는 118명이 지원했습니다. 자, 경쟁률은 3.8대 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원 인원은 이건 좀 많았습니다. 32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시가 뽑는 인원수도 많고 그렇죠. 충원도 많이 돌아갑니다. 경쟁률 또한 낮습니다. 탄탄하게 수능 성적 잘 받으면 정시에서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88.61 나옵니다. 대부분 경희대 학과 보면 다 이 정도 나옵니다. 수학은 94.26 나옵니다. 자, 이거 무슨 성적이라고요? 80% 평균입니다. 80% 컷이 아닙니다. 3 찍고도 들어가는 애 있을 겁니다. 다른 과목 점수 잘 받으면 되니까. 88.50 나왔습니다. 영어는 1.65 나왔습니다. 자, 등급 몇이죠? 3입니다. 수학은 몇이죠? 2입니다. 그럼 만약에 33
영어를 물론 그냥 이하고 찍으면 물론 이렇게 하면 교과에서 이하보를 맞추고 이하보를 맞추는데 이해가시죠? 하여간 조금 이건 좀 어거지긴 하다. 그럼 이거 그러니까 이거 3, 3 하지 말고 2, 3 합시다 그냥. 자, 거의 비슷한 점수대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고 정시에서 이 정도 성적을 만들어내면은 정시에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저희 평촌에서 내신이 2점대 학생들, 내신 교과 성적이 2점대 학생이 내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수능 준비했을 때 요 정도 성적까지는요, 고3 재학생이라도 무난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만 해주면요, 수능 성적 요 정도 나오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죠. 최연성 과학학원 다니는 애들은 저희 학원에서 제일 못하는 애들이 요거 나오더라고요. 저희 학원은 절반 이상의 1등급 나옵니다. 어마무시한 학원입니다. 자, 가능성 있다는 거. 아, 그리고 하나 더. 사탐, 화학공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탐 선택해서 합격한 학생 0%라고 나옵니다. 물론 가산점이 과탐 선택한 학생들한테 4점을 더 주기 때문에 하여간 사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쉬운 선택을 한다고 해서 대학 잘 가는 거 아닙니다. 사탐론 그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탐에서 가는 겁니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서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수시에서 경희대 가고 싶다.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동네에선 교과를 쓰지 않습니다. 왜? 1.6, 7 정도 되면은 교과 합격하는 건 맞지만 아이가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어딜 가고 싶다고요? 연대나 고대나 못 가도 서성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왜?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수원 영통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그냥 그럼 건대를 가고 말지. 서울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자, 종합입니다. 종합. 2점대 내신 가지고요. 저희 근동에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종합은 인원수 분포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50대 50 정도? 한 50%대 50대 50 정도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3배수를 일반고에서 선발하고요. 제가 볼 때는 자사고에서 선발한다고 칩니다. 일반고에서 자사고에서. 근데 일반고에서 여기 쓰는 학생들, 그렇죠. 어떤 학생들이죠? 그렇죠. 수능 잘 볼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희대 국제캠퍼스 어디에 있다고요? 수원에 있습니다. 자, 수원 제법 큰 도시입니다. 수원 영통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저기 성남 분당 애들도 씁니다. 분당이라고 모든 학교 공부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분당 애들도 쓰고요. 저희 안양에 있는 애들도 씁니다. 그 다음 요즘 화성 아시죠? 동탄 신도시 학교 많이 생겼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요, 평택 애들도 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나타낸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요, 한 학교당 학생이 한 400명 넘는 학교도 많습니다. 특히 하나 더 빼먹었네요. 용인 빼먹었네요. 용인의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자, 어머님들 1차원적으로 집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 잘 나오는 애들 안전빵으로 여기 쓰려고 많이 합니다. 안전빵으로. 근데 안전빵을 쓸 때 제가 얘기했죠. 인원수 적은데 한번 질러볼 만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안전빵이라고 다시. 이게 지금 제가 종합전형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고 또 헷갈렸다. 종합전형. 그럼 내신 좋은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50% 여기서 경희대 입학처에서 뽑을 만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자, 자사고가 서울의 자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25개가 있습니다. 25개.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한 학교당 학생 수가 300명이라고 쳐도 이거 몇 명입니까, 그럼? 7,500명입니다. 거기서 3, 4등급 아이들, 꽤나 많은 아이들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1차적으로 한번 선발하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자, 결론. 자, 마지막에 부연 설명을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결론. 저희 동네 학생들이 경희대 가는 경우는 정시에서 전과목 2등급 안 찍어도 됩니다. 하나쯤 3등급 찍어도 됩니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정확하게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내신이 2점대 중후반이면 수시 불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하지만 본인이 내신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내신 관리하면서 특히 1학년, 2학년 학생들 수능 공부까지 동반한다고 치면은요. 이 영상 듣는 학생은 반드시 경희대 합격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무리할 때 좀 말이 정리가 안 됐는데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막 해주시고 그다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